사건의 종류, 채권행위, 물권행위, 채권과 주주권의 증권화, 사채, 주권의 차이와 접근화, 이런 좀 다양한 주제를 갖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사적인 권리에는 크게 재산권, 사원권, 인격권, 신분권이 있고요. 대표적인 재산권에는 물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다시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등의 민법의 물권편에 있는 권리들로 구분될 수 있고요. 준물권은 거의 물권과 비슷한 권리들인데요.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저작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권에는 민법에 있는 사원권이 있고요. 상법에는 이제 주주권이 나오죠. 주주권이라는 건 결국 주주의 지위인데요.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권리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단일한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법상 주주권을 주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식이라 그러면은 마치 무슨 물건 같고 권리가 아닌 것 같지만 주주권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권, 주주의 지위, 주식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격권과 신분권은 좀 특수한 권리죠. 그래서 보통 재산권을 논의할 땐 주로 이런 권리들을 많이 논의하게 되는데요. 물권, 채권과 관련해서 개념을 하나 짚어보고 가자면 채권행위,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행위가 있으면 이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의무를 요구하고 한쪽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의무부담 행위라고도 부르고요. 채권행위가 있으면은 장래에 이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무를 부담했으니까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과 반해서 물권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고요. 원래 있는 물권을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소유권이 이전한다거나 점유권이 이전한다거나 이런 원래 있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어떤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물권행위가 있으면은 물권행위 자체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채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죠. 물권행위가 있으면 그걸로 끝. 채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이 발생해서 의무이행, 이 채권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채권행위는 채권을 만드는 거고요. 물권행위는 만들어진 물권을 변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개념이 채권행위, 물권행위와 더불어서 준물권행위라고 또 부르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준물권이 여기 있으니까 준물권행위는 이 준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준물권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물권행위의 의미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다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물권행위도 그 자체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준물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전, 채권의 이전, 그러니까 이미 생긴 채권을 이전하는 것은 준물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가 아니고 채권행위는 채권을 만드는 행위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고 발생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채권행위가 아니고 준물권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주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식의 양도라든지 이전도 준물권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준물권과 이 준물권행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광업권을 양도했다. 이거는 준물권행위고요. 저작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준물권행위고요. 채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준물권행위고요. 주식을 양도했다. 이것도 준물권행위입니다. 주식 양도를 예를 들자면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이 양도되겠죠. 이 주식 양도의 합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게 되죠. 돈을 낸다거나 이 주식을 양도하는 그런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주식 양도의 합의는 채권행위고요. 이행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합의에 따라서 주식이 양도되면 그때 준물권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로써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는 더 이상 안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있은 다음에 이 원인행위로 인해서 준물권행위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죠. 그래서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면,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만들면 거래하기도 좋고
유통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이 채권을 증권으로 만드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면 이거는 채권적 유가 증권이 됩니다. 대표적인 채권적 유가 증권에는 어음수표, 이거를 화폐증권이라고 하고요. 화물상환증이라든지 선화증권, 이거를 물품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은 자본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은 증권이긴 증권인데 그 본질은 채권이죠. 채권을 거래하기 좋게 증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화폐증권, 물품증권, 자본증권. 그래서 그 본질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증권으로 만들 수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채권을 그 증권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부동산을 증권으로 만들 수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런 제도는 없고요. 다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 그래서 ABS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산에는 부동산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권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채권을 증권으로 만드는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주주권, 주식은 증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네, 물론 있습니다. 증권으로 만든 것이 주권입니다. 주식이 바로 주권은 아니고요. 주식은 주주권, 주주의 지위이고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면은 주권이 됩니다. 요즘엔 그래서 전자주권이 주로 발행되죠. 그래서 전자주권, 또 주권입니다. 그런데 국채, 공채, 사채를 자본증권이라고 부르고 주권도 자본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발생이 다른데 둘 다 똑같이 자본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차이가 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주권이나 주주의 지위, 주식을 증권으로 만들어버리면 주권이 생기는데요. 주권을 만들면은 이제 주식의 양도는 이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러면 주식이나 주주권을 증권으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비상장 회사들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주식만 있고 주권은 없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의 예에 따라서 회사에 확정일자부 양도 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부 승낙서를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주주권을 양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사채도 자본증권이고 채권을 증권화한 사채도 자본증권이고 주식을 증권화한 주권도 자본증권이라고 했는데요. 둘 다 자본증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지죠. 이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채가 자본증권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사채는 타인 자본증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권이 자본증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주권은 자기 자본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때 그 자본증권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자본증권은 부채, 타인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본증권이긴 하지만 사채와 주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사채를 대부증권이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걸 증명하는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주권은 출자증권에 해당됩니다. 내가 회사에 얼마를 출자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권에 해당되고요. 사채를 타인 자본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주권은 자기자본증권이 되고요. 사채를 기한부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사채는 뭐 만기 3년 이런 만기가 있죠. 주권은 영속적인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권은 계속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사채를 확정 이자부 증권이라고 한다면 사채는 보통 이자가 낮게 되죠. 반면 주권은 불확정 배당부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당은 확정되는 게 아니죠. 회사 운영이 좋아야지 배당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에 반해서 사채는 확정 이자가 있죠. 약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발행할 때. 그 다음에 사채를 상환증권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주권은 비상환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채를 비참가적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주권은 주총 참석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을 표창하는 사채는 자본증권이지만 이런 특성들을 갖고요. 사원권으로서의 상법상 주주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의 주권은 똑같은 자본증권이지만 이런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주들은 경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요. 경영 참여보다는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샀다 팔아갖고 시세 사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채가 주식과 관련된 사채, 전환 사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사채들도 나오고 있고 사채의 만기가 장기화되면서 기한부 증권의 성격이 점점 옅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채가 성격이 희미해지고 주식의 성격도 희미해짐으로써 주권과 사채가 서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본증권은 사채와 주권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증권,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증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